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연말 시한을 제시하며 북미 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화는 좋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시기 장소의 구애 없이 남북 정상부터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어가 하나 늘었습니다. 러시아.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급히 모스크바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긴박하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내 정치 얘기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환영합니다. 저는 처음 재판할 때부터 사법부에서 350만의 경남 도민을 위해서 최소한 불구속 재판을 했어야 옳다. 예. 그리고 과거에 홍준표 전 지사도 불구속 재판했지 않는가. 그런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아주 좋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봐주기 결정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요즘 세상에 봐주기 결정했다고 하려면은 아마 1심에서부터 봐줬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사법부가 개혁 중에 있고 저는 그 일부 김경수 지사 측에서 그 반발을 할 때도 저건 옳지 않다. 최소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3심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에서 싸워야지 그걸 불복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역시 고등법원에서 저러한 결정을 한 것은 350만 경남 도민과 또 김경수 지사를 위해서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셔서 그 손학규 대표 만나서 실제 말로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설득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전화만 통화했는데 우선 주말에 저도 금기원에 목포 가야 되고 네. 또 손학규 대표가 휴가를 간다고 했더니 휴가를 취소했더라고요. 그러나 통화를 해서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아직 제가 받은 감은 손학규 대표가 아직은 네.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지금 계산해 보면은 바른미래당은 이제 한 지붕 네 가족이에요. 두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네 가족입니까?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 또 국민의당계.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정체성이 다른데 저는 손학규 대표가 10% 지지도가 올라갈 때까지 추석까지 기다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지만 네. 또 당 내부에서 퇴진하라고 요구도 하고 최고위가 구성되지도 않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단은 보면 그러면 추석까지 10% 당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시간표상 민주평화당이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정치는 생물이고 어젯밤에도 한 10분 정도 우리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인 얘기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손학규 대표가 어떠한 중심을 잡기를 좀 시간적 여유를 주고 기다려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 배제하고 다른 그 국민의당 출신 그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과 통합을 모색하는 일은 무리하게 추진 안 한다. 이게 민주평화당 입장인가요?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손학규 대표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은 만약 손학규 대표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까지 얘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모였다라는 게 그 중진 만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박주선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어요. 네. 혼자
왔나요? 뭐 김동철 의원도 온다고 그랬는데 낮에 우연히 조의에서 물어보니까 다른 모임이 있어서 예. 조금 늦게 오든지 어쩌면 못 오겠다라고 네. 하더니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 혼자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기자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예. 모두 사진 찍고 난리가 나니까 박주선 의원이 본래 자기 다른 약속도 있고 하니까 먼저 가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예.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끼리 앉아서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더 그러나 거기 확인하겠습니다. 모였던 네. 자체가 네.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심전심 서로 통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바른미래당 쪽에서 개별적으로 민주평화당에 입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손학규 대표가 그러한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예.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민주평화당과 합치는 일을 배제하진 않는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평화당으로 오기가 곤란하면은 또 그분들과 함께 제3지대에서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공감대는 형성돼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 몰아붙이지 말고 좀 기다려 보자 하는 것이 대개의 공감대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손학규 대표가 같이 다 나와서 제3지대에서 통합하는 것이고요. 네, 당연하죠. 2순위는 손 대표는 못 나오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함께 제3지대에서 기지를 트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안 되면 개별적으로 민주평화당으로 들어오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수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치열해 보여요. 이게 지금 그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모스크바를 갑니다. 예, 이게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비건 대표로서는 과거 네, 러시아는 육자회담의 한 멤버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원론적인 비핵화와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러시아에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 구하려는 협력이 북한 너무 도와주지 말아달라. 조금 더 압박해야 우리랑 관계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중국과 달리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하고 조금 어깃장 노는 네, 그런 정책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네, 좀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분이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얘기는 잘 안 풀리고 미국과 그렇게 되고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할 겁니다. 네. 과거 김일성, 김정일 그 지도자들도 항상 소련과 중국, 러시아와 중국 등거리 외교를 해가지고 네. 그 실리를 택하는 그걸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지 네, 러시아 푸틴과는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역시 경제 제재나 체제 보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보지만은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권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당위 차원에서 이제 이른바 훈수를 하시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박 의원님 훈수를 안 듣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도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정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네, 북한에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예, 결국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지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니고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다. 예, 더욱이 북러 간에는 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까지 유훈 통치가 저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예. 그래서 그 유훈 통치도 물론 유효하지만은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지 러시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푸틴과 만나는 거지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 또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고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눈을 돌리는 상황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러시아에 기댄다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을 번다든가 또는 버틴다든가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돌파구 뭐 기댈 언덕 이거 마련 차원에서 러시아를 만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고 네. 그다음에 국내 북한 내 인민들에게도 예.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협력한다. 예. 푸틴 대통령과 이렇게 우호 관계를 있다 하는 것을 좀 과시할 필요가 있죠. 또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내 뒤에는 시진핑만 있는 게 아니라 예. 푸틴도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예. 자, 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국내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오지랖이라는 단어하고 또 제정신 뭐 이런 표현들, 자극적인 표현들 그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미국 쪽에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한국을 향해서도 이른바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그래서 모욕적이다 이런 평가까지도 하더군요. 그것은 우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 경협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지키지 않느냐? 왜 당사자로서 나서야지 미국 눈치만 보느냐 하는 간접 불만이지만은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에서도 미국이 예.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외교적 수사이고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한 비난을 했어요. 예. 또 북한의 인민들에게 내치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깊게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은 큰 문제는 둘 필요 없다. 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천명한 대로 예. 빨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물밑 접촉도 할 것이고 예. 특사 교환도 가능하면 해서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맨 처음 그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북한이 하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이것은 사실 하노이 회담에 잔뜩 기대를 하고 평양역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환송을 받고 3주간 예. 하노이에 갔지만은 빈주먹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말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일종의 과정이고 국내 정치용이기 때문에 물론 불만도 있겠지만 예. 이걸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좀 시간이 필요한 또 과정을 밟아야 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남북 4차 정상회담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온 것도 북한과 사전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합의해주지 않은 얘기가 한미 정상회담에 무슨 합의 사항처럼 이렇게 발표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록 좀 심한 말로 결렬됐다 하더라도 예.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겠다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북한의 체제 정비가 엊그제 끝났지 않습니까? 3차 전국인민회의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대미 관계, 남북 관계를 하던 통전부에서 제가 볼 때는 외교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체제 정비가 됐지만은 아직도 그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네. 한미 정상회담까지 물밑적 접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북한에서 우리 정부하고 민간 레벨에서 교류 협력하자던 것도 지금 다 당분간 하지 말자 예. 하고 연기 통보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밀사 특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환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벌써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4차,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3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네. 제안을 함으로써 저는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줬다. 북한 오히려? 인민들에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버텨보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 외교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럼 뻗치기. 화답이 나온다면 북러 정상회담은 끝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북러 정상회담 후에 네.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꾸준히 우리 정부에서 물밑 접촉을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없고 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이 체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2017년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3.5% 성장, 작년에는 마이너스 5%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상 가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만약 생긴다. 생길 때 네. 북한의 정보와 수준, 장마당 이런 것들로 해서 예. 민중이 가만히 있을 건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게 더 시간을 주면은 북한의 핵은 계속 생산될 거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국회 우리 외통위에 보고한 거 보면은 약 5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토늄을 생산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핵 확산 만약에 북한이 중동 쪽으로 핵을 수출했을 때는 미국에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또 ICBM의 기술은 향상시킬 거고 참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인공위성을 빙자해서 무슨 미사일이라도 하나 발사하면은 트럼프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에게도 시간은 급하다.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국내 질문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논란이 심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 훈수 한마디 해주시죠. 지명하실 겁니다. 아니, 해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다. 저는 가장 심하게 주식 35억 보유는 지나치다 예. 하고 굉장히 따졌습니다. 내가 5,500회 주식 거래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워런 버핏, 조지 솔로스처럼 주식 투자해라. 근데 왜 헌법 임명하라고 전문가 합니까? 되려고 하느냐? 네.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취임하게 되면 주식을 팔 거냐? 주식 팔겠대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문제인 사원함, 50대 예. 서원함, 서울대 50대 네, 남성. 예. 여기에서 사지여, 여사지, 여성, 40대, 지방대학 출신. 네. 그리고 저는 찡한 게 이발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개천에서 용나는 네, 그런 여기까지 세상도 듣겠습니다. 되고 아주 훌륭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저는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